나는 점수 완벽해. 스펙 빵빵해. 근데 도대체 왜 날 안 뽑는 거야? 경쟁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을 이유를 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사람닷컴 성공한 수 메스터즈 시리즈 교육 3편 힘차게 문 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오늘 주제는요, 아시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착각과 실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시 우리 한국인도 크게 보면은 아시안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우리 아시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점수 완벽해. 스펙 빵빵해. 근데 도대체 왜 날 안 뽑는 거야? 내가 왜 떨어진 거야? 이런 의문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고 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이제 아시안에 이렇게 속하다 보니까 그 입학사정관이 보는 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아시아인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쟤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다른 맞아요. 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의문하실 게 많은데 맞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하버드하고 이제 러스시 있었어요. 베이비리그하고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콜트 내용으로 보면은 네. 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동양 아이들을 보는 눈이 네. 이제 공부나 이런 거는 잘하지만은 뭐 리더십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부족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면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대학에서 이미 아시안이 너무 티피컬하게 어떤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그대로 가면은 그냥 퐁당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도 뭐 같이 이렇게 아시안 맘으로서 굉장히 오늘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몰랐던 착각이나 실수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성적이 완벽해? 나는 지금 4.0 만점에 4.0이야. 그리고 1600점 만점에 거의 뭐 1550을 넘었어요. 이러면 나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동양 학생들 중에서 네. 그렇게 이제 우수한 점수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그건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교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것 말고도 다른 특이한 다른 점을 보여줘야 이제 눈에 띄거나 유니함이나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인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은 숫자 너머의 이야기.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차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까지 파악을 하면서 이런 인재는 우리가 꼭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제 경쟁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을 떨어뜨릴 이유를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막 소름 끼치는데 자, 오늘 이제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시안 엄마들, 특히 뭐 한국 엄마들도 더 그러겠지만은 이게 브런치 모임 같은데 모여가지고 야, 악기 뭐 시킬 거야? 너 뭐 할 거야? 바이올린?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그런 얘기가 이게 수순이 있거든요. 악기에 대해서 참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케스트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기 하나 다루는 거가 이렇게 특이한 점은 아니에요. 그쪽으로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도 네.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요? 그 탤런트나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그걸 썼는지, 아니면 그걸로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는지 이런 거를 보거든요. 악기 하나를 잘 다룬다 네. 이것보다는 그 악기를 다룸으로써 또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전공을 한다 그러면 특출난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고 하면은 네.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메이저 이런 데 연관성 있는 거에 집중을 더 해야죠. 예. 근데 이런 얘기 자꾸 있잖아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누가 바이올린 해가지고 뭐 내셔널 상 타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좋은데 갔더라, 카더라, 걔가 그랬대더라 하면은 어머 해야겠어. 네. 바로 그 다음 날 등록하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대학교들은 이제 수집가들이거든요. 딱 한 가지만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이한 거를 이렇게 네네. 모으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은 이만큼 또 다른 학생들은 이만큼 이렇게 모으기 때문에 이제
뭐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학생의 길인 거예요. 이제 자기의 맞는 옷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를 최고로 돋보여 줄 수 있는 예, 그런 거에 이제 레저메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런 활동을 해야죠. 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경시 대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이제 스템 쪽으로 갈 때 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스템 활동이나 그런 이제 경시 대회나 이런 거를 잘한다. 네. 그리고 시간 투자가 적다. 그리고 거기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그만큼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게 그렇죠. 부족하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거를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거든요. 뭐 스템하고 이거 아까 악기랑 똑같이 예, 그거를 잘한다고 그리고 경시 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는지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네. 9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던 이런 학생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10학년 때부터는 그 학생의 뭐를 중요시하고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넣게 됐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라이스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와. 예, 내가 사회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가진 이 탤런트로 어떻게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학우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거든요. 와, 그렇군요. 저는 참 실제적인 사례를 듣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딱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면은 아니 선생님 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애는 밤새고 매일 공부하고요. 매일 진짜 뭐 악기하고 디베이트하고 별거 다 했는데 도대체 왜 떨어진 거냐. 예?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소송한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열심히 했다는 기준이 이제 부모님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긴 했겠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나눠지죠.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냥 아이가 착하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냥 뺑뺑이 돌렸는데 그게 본인과 뭔가 안 맞았을 때 네. 이건 또 큰 실수를 한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태까지는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실수들에 대한 목록을 좀 알아봤다면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안이라는 어떤 캐테고리 속에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학생이 돼서 정말 좋은 학교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정말 좋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원서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원서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좋은 업적이나 이런 거를 다 이뤘지만은 네.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서가. 네, 그래서 원서가 그거를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원서에 10분, 15분밖에 투자를 못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많고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프레젠트를 해줘야 이제 설명을 해줘야 예. 그 연관성을 다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SAT나 내신 성적, 뭐 전공 관련 이력과 수상 경력, 뭐 이런 뭐 그렇지만 또 인성을 보여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나의 목표와 어떻게 알맞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뭐 레주메 잘 쓰면은 또 이제 취직할 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나이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그런 원서를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보면서 잘 쓸 수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네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케어하거나 이런 쪽으로 패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좀 길잡이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과 또 아이 이렇게 삼위일체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기 참 이게 어려운 게 그 원서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꼭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뭐 아까 활동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라도 우리는 그러면 어떤 활동으로 가야 될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많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개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예, 저희는 항상 푸시를 하는 게 네. quality over quantity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가지치기라고 해요.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거 몇 가지를 중심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럼 몇 가지만 할까요, 원장님? 딱 이제 정해진 숫자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충분히 거기에 몸담아서 이력을 이룰 수 있는 아니면은 거기에 몸담아서 어떤 임팩트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인재가 뭐 어떤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이게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 제가 어떤 그 기사에서 봤는데 융합형 인재는 또 뭔가요? 이거 미래 그러니까 인재인가요? 보통 영어로 하면 이제 well-rounded student거든요. 한 20년 전이었으면 well-rounded student를 원했어요. 다방면으로 좀 네네. 잘하는 학생들. 예. 그렇지만 이제 요즘 선호하는 학생들은 포인티한 학생들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의 expertise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된 학생들. 예. 왜냐면은 이제 well-rounded 학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well-rounded community, well-rounded student body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된 학생들을 많이 모으다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서로한테 배우면서 자기도 성장해 나가는 거죠. 원장님 보시기에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독특하다. 사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특이한 그런 학생이지만 잘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이 학생이 동양 학생인데 네. 컴퓨터 뭐 코딩도 잘하고 이런 학업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었어요. 네네. 근데 퍼스널리티가 이제 저랑 같이 한 달에 2번씩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독특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까지. 근데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레고 스탑겜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해요. 예, 그걸로 이제 뭐 유튜브를 하는데 그거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독특하고 너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완전 이렇게 더해줄 수 있는 만한 유니크한 점이다. 그래서 이제 네네. 그거를 살려서 다만 그러면은 그 유튜브로 하는 토픽을 네. 좀 사회의 뭐 이런 current 이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스푸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해서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준 거죠. 그냥 재미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입학 사정관들한테 이거 되게 인트레스팅하고 퍼니하고 네네네. 이 학생은 동양 학생이지만은 특이한 독특한 점이 있다. 이거를 그게 잘 했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MIT 이런 데 다 들어가고. 네. 대박이네요, 진짜. 네. 진짜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왜냐면 이제 뭐 원장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친구가 가고 있는 길에서 약간만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너무 진정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서 쓸 때 아니면 학생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케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해야 돼서 하는 건지 입학 사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나오려면은 진짜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푸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그 친구가 뭘 원하고 또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방향을 찾아주면은 학생도 모티베이트 돼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들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리더십 부분 제가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 엄마들이 꼭 반드시 캡틴 해야 돼. 야, 네가 프레지던트 해야 돼. 그래서 막 회장 선거 막 이런 것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또 도움이 되는지. 타이로 그러니까 이제 프레지던트, VP 뭐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그 학생의 행동 아니면 태도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VP여도 아니면 세크레터리여도 네네. 내 그거를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든지 어떤 때는 뭐 프레지던트가 되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내가 VP로서 네네. 리스폰시빌리티를 하고 이렇게
내가 클럽을 이끌었다 이런 거를 오. 보여주는 게 더 훨씬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꼭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네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그런 클럽이 없다. 그럼 그걸 창조한다든지 마음대로. 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혼자서 그거를 한다든지 와. 그게 이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아예 하나를 만들어 버려.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아시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과 실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미국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좀 많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시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살려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동양 학생들이 자기가 에이션인 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보통 입시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안 학생들이 잘하는 장점, 끈기나 아니면은 학업적인 면이나 이런 거 같이 살리면서 이제 자기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뭐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을 네.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특이함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리면서 안 보여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정점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아주 귀한 정보를 너무나 또 이렇게 차분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안 학생들 절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기죽지 마시고 네. 자신의 어떤 매력과 강점을 많이 어필하셔서 꼭 대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임스 원장님 찾아가시면은 정말 멘토로서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길도 방향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